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관악구을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 진행을 맡은 박주현입니다. 4월 10일은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오늘 토론회는 후보들의 정책과 비전을 살펴볼 수 있는 시간으로 유권자분들의 올바른 선택에 도움이 되고자 마련됐습니다. 이 토론회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 2에 따라 초청 대상 후보자 2분을 모시고 진행합니다. 두 분의 토론자를 좌석 순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토론자의 좌석과 발언 순서는 사전 추첨으로 정해졌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다음은 기호 2번 국민의힘 이성심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토론회 진행 순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후보자들의 시작 발언을 듣겠고요. 이어서 전국적 의제를 주제로 한 사회자 공통 질문이 이어집니다. 후보자들의 국가 차원의 공약 발표 후 다시 지역적 의제를 주제로 한 사회적 공통 질문이 이어지고요. 후보자들의 지역 차원의 공약 발표 후 마무리 발언으로 토론이 진행되겠습니다. 사회자가 드리는 공통 질문은 관악구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전체 회의를 거쳐 사전에 결정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각 후보께서는 앞에 있는 타이머를 보시고 발언 시간을 정확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진 시간 종료 30초 전 주황색 불이 먼저 들어오고 10초 전 빨간색으로 변하며 발언 시간이 초과할 경우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집니다. 이 점 유의해서 토론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토론회는 지역 주민들이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하고 정책 공약을 비교해 봄으로써 올바른 판단을 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토론회가 진행되는 동안 후보들께서는 상대 후보를 비방하거나 인신공격하는 발언은 삼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관악구을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후보자들의 시작 발언을 들어볼 텐데요. 각 후보자들에게 주어지는 시간은 2분입니다. 그럼 먼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후보부터 시작 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관악구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을 정의롭게 관악을 특별하게 만들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정태호 후보입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2년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4월 10일 선거에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민생을 살리고 경제를 살리고 민주주의를 살려야 됩니다. 4월 10일은 국민이 승리하는 날이 돼야 됩니다. 관악 주민이 승리하는 날로 기억돼야 됩니다. 지난 4년 관악이 통째로 바뀌고 있습니다. 관악구 예산 1조 원 시대가 열렸습니다. 관악구의 경제지도가 통째로 바뀌고 있습니다. 신림 창업밸리가 대한민국의 실리콘밸리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관악구 벤처기업이 약 500여 개가 들어왔고 3천여 명의 일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신림 창업밸리 시즌2로 1000개 벤처기업 1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신림 상권은행상스에 8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었고 명동보다 코로나 이후에 매출이 늘어났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상권 르네상스 시즌2가 시작되겠습니다. 관악의 교통이 통째로 바뀌고 있습니다. 신림선이 개통되었고 경전철 남곡선 마지막 단계에 와 있습니다.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GTX 디녹선 또 신안산선 신천 신림선도 시작됩니다. 관악은 서남권의 교통 중심으로 바뀔 것입니다. 관악의 주거 환경도 통째로 바뀌고 있습니다. 관악의 교육 환경도 통째로 바뀌고 있습니다. 지난 4년 관악의 변화가 시작됐고 관악을 특별하게 만들 토대가 마련됐습니다. 소중하게 튀어낸 변화의 싹, 저 정태호가 확실한 성과로 꽃피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기호 2번 국민의힘 이성심 후보 시작 발언 해주시죠. 존경하는 관악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 기호 2번 이성시입니다. 저를 언제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관악구의 5선 의원과 의장을 할 수 있도록 그동안 무한한 지지와 신뢰를 보내주신 주민 여러분께 한없는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관악구에서 19년 동안 의정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관악의 현안과 민심을 누구보다도 잘 파악하고 있지만
관악 발전과 구민의 민생을 위해 해결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제 주민 여러분의 부름을 받고 관악구의 현안과 민생을 바닥에서부터 가장 잘 파악하고 즉각 해결할 수 있는 제가 마지막으로 주민 여러분을 위해 일하려고 합니다. 지금 국회는 갈등과 반목으로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그들만을 위한 패거리 정치와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국민들을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국민들을 위하여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회적 문제나 민생을 위해 토론하고 합의하는 국회로 이제 혁신해야 합니다. 저는 국민을 위하여 국회에서 여야가 함께 논의하고 합의하는 상생하는 국회가 되기 위해 출마하였습니다. 현재 저희 관악구는 출생아 수가 2023년 기준 출생아 수는 저희 전국적으로 23만 명이지만 저희 관악구는 1,489명에 이릅니다. 전국에서 두 번째로 낮습니다. 관악구의 출생아 수는 0.38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출생아 수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분의 시작 발언 잘 들어봤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는 토론회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전국적 의제에 대한 두 가지 공통 질문을 드릴 텐데요. 사회자 질문 후 1분 30초의 답변 시간이 주어지며 두 후보의 답변을 모두 듣고 난 후에는 각 후보자가 상대 후보에게 보충 질문할 시간이 주어집니다. 보충 질문 시간은 30초이며 보충 답변 시간 역시 1분 30초입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22대 국회의 과제와 후보자의 활동 비전에 대한 질문입니다. 잘 듣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제21대 국회는 지역주의와 승자 독식, 팬덤 정치 등을 극복하지 못했고 법안 통과 등 필수 사안에 대해 국회가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국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이에 국회의원 수를 줄여야 한다, 세비를 깎아야 한다, 특권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등의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 실정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제22대 국회가 해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제22대 국회에서 다뤄야 할 최우선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먼저 말씀을 해주시고 다음으로 당선 후 어느 상임위에서 활동하고 싶으신지 그리고 제22대 국회에서 맨 처음으로 어떤 법안을 발의하고 싶으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당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먼저 기호 2번 국민의힘 이성심 후보부터 답변하시겠습니다. 국회가 싸움만 하고 국민을 위하여 시급한 민생 법안이 예면받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민생 법안이 신속하게 심의되고 재개정될 수 있는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특히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를 연중 상시 운영을 의무화하여 정부 정책과 예산 그리고 긴급을 요하는 안건들을 상시적으로 심의하고 의결하여 예산의 효율성과 낭비성은 없는지 따지고 국회가 심도 있는 논의를 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산안도 법정 기일을 반드시 준수하여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로 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예산 심의 과정에서 국민보다는 당리당략에 의한 싸움으로 변질되어 예산안에 대한 법정 기일에 대한 준수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과 면책 특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제가 국회의원 당선되면 국토교통위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최초로 법을 발의한 법안은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 원칙 규정을 도입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후보 1분 30초 이내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 경제가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대전환의 시대입니다. 이 대전환의 시대에서 대한민국의 지속 성장의 동력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이냐가 제일 중요한 과제입니다. 저는 세 가지로 꼽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술의 초격차 시대를 만들어 나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 수출을 지속적으로 견제해 나가야 된다는 것. 그다음에 탄소 중립을 대한민국이 선도국가가 돼야 된다. 에너지 전환 시대에 대한민국은 세계 후진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불평등 해소입니다. 대한민국의 통합을 위해서는 불평등 문제는 심각한 의제가 돼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권은 R&D 예산을 5조 원 이상을 삭감해가지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포기했습니다. 탄소 중립과 관련해서 재생에너지를 2030년 기준으로 했을 때 원래 전력 비중에서 30.2%였던 거를 21.6%로 줄였어요. 미래 정권에다가 그걸 맡겨버렸습니다. 부자 감세로 대한민국의 불평등 구조를 더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포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획재정위원회에 들어가서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불평등 문제와 관련해서 불평등 해소를 위한 특별법을 만들어 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제22대 국회의 과제와 후보자의 활동 비전에 대한 두 분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자, 이어서 후보들의 보충 질문과 답변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기호 2번 국민의힘 이성심 후보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후보에게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시간 30초입니다. 저는 그 정태호 후보께서 지금 부자 감세를 통해서 불평등이 더 구조가 강화됐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어떤 측면에서 불평등이 강화됐는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부자 감세라는 어떤 부분에서의 부자 감세를 통해서 불평등이 강화됐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후보 1분 30초 이내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법인세가 대표적인 겁니다. 25% 법인세 최고 세율이 25%였는데 이거를 지난번에 24%로 1%를 낮췄습니다. 이 돈으로 근데 그 대상이 됐던 거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 나가는 대기업이었어요. 대기업 가장 잘 나가는 대기업의 예산 그 세금을 깎아서 깎았는데 지금 코로나 이후에 국민들의 실질 소득은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근로소득자의 경우에는. 그런데 정부는 재정 규모가 돈이 없어가지고 이런 그 소외 계층에 대한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을 늘리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과적으로는 소외 계층은 더 어려워지고 돈 있는 사람들은 더 넉넉해지고 그래서 불평등이 심화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더불어민주당의 민주연구원장으로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불평등에 관한 연구를 재작년에 했었고 또 작년에서 했는데 이 격차가 윤석열 정권에 들어와서도 개선되지 않거나 또 심화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 규모에서 공정한 과세를 통해서 이런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불평등 문제 해결에 있어서 첫 출발점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평등 해소를 위한 완화를 위한 특별법을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후보, 기호 2번 국민의힘 이성심 후보에게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30초입니다. 예,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전 무조건 찬성입니다. 그런데 이런 면이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기획재정위원으로 있는데 그 경제 안보와 관련된 그 정부 채권 수출입은행의 채권 발행을 국가가 보정하는 그 안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소위원회 위원장인데 국민의힘에서 그거를 빨리 처리해달라고 해서 급히 처리를 했는데 정작 상임위 회의에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오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처리를 못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오히려 기본에 충실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발언 시간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자, 기호 2번 국민의힘 이성심 후보 답변 가능하실까요? 1분 30초 드립니다. 네, 저는 국회의원 조금 기조연설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국회의원들이 충실하게 의정활동을 해야 하고 충실하게 의정활동하는 것은 상시적으로 상임위나 예결위를 열어서 필요한 안건을 그때그때 안건을 처리해서 정부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빨리빨리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에 대한 기본이 충실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정태 후보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이 또 일방적일 수 있습니다. 여야가 합의해서 나왔는지 아니면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민주당만 나와서 했는지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알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만 국회의원들이 이러한 행태는 앞으로도 고쳐져야 되고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답변 끝나셨습니까? 네. 네.
자,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저출산 문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해 2023년 기준 출생아 수는 23만 명으로 전년 대비 7.7% 감소했고 합계 출산율은 0.72명에 그쳤습니다. 2006년 이후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380조 원의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실효성을 찾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저출산의 주요한 원인과 그에 대한 해결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후보자당 답변 시간은 역시 1분 30초입니다. 이번에는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난 20년 동안 370조의 돈이 들어갔지만 해결은 실패했습니다. 관점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아이를 중심으로 보는 그런 관점이 하나가 필요하겠고요. 또 아이를 키우는 데 들어가는 부담의 경감, 이런 관점이 또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환경의 변화이죠. 저희 당은 결혼, 출산, 육아의 패키지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결혼하면은 1억을 지원을 합니다. 대출을 해줍니다. 그리고 아이를 놓으면은 원리금을 삭감해주는, 단계적으로 차감해주는 그런 제도를 저희들이 제안을 했고요. 출산과 관련해서는 예를 들면은 배우자 출산 휴가가 있는데 지금 그것이 제대로 활용이 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지만으로도 배우자, 즉 남편이 출산 휴가를 갈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저희들이 제안을 해놓고 있고요. 또 육아와 관련해서는 출생 기본 소득이라는 것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아동 수당을 12세까지 주고 있는데 이거를 17세까지로 늘려서 아동 수당을 더 늘려서 주는 그 제도. 그다음에 육아와 자립할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해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가 10만 원씩 월 저축을 하면은 최종적으로 정부가 매칭해 가지고 18세가 됐을 때 자립 자금을 지원하는 그런 제도를 저희 당이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기호 2번 국민의힘 이성심 후보 1분 30초 이내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국가적으로 대개혁을 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아이를 낳으면 보육과 교육을 국가가 책임지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출산율 증대를 위해 우선 출산 장려금, 저는 1억 원을 주고 싶습니다만 이게 정책적으로 너무 많이 돈이 들어가서 3천만 원을 정부가 지원하고 부모 급여를 만 3세까지 매월 200만 원씩을 지원하여 부모가 만 3세까지 아이들을 보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비싼 산후조리원의 장벽을 낮추기 위해서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예산을 조정하여 반값 산후조리원을 설치하고 관악구에는 관악보육청을 설치하여 보육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출산과 육아를 위하여 가사도우미가 필요한 가정에 가사도우미 제도를 정부가 도입하여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통합하고 공공보육시설을 확충하여 취약 전까지 무상 혜택을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관악구에는 야간 공공 어린이 병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아프면 밤에 어린이들을 어디로 데리고 갈지 이렇게 뛰어다니는 아이들을 부모를 위해서 야간 어린이 공공 보육도 꼭 설치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보충 질문과 답변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후보 보충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심 후보님도 배우자 출산 휴가 제도를 개선해야 된다라는 그런 제안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배우자 출산 휴가 주로 이제 남자가 이제 출산 휴가를 쓰는 경우인데 그 활용 실적을 보니까 21년도 기준에 9.3%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남자도 아이를 그러니까 출산을 했을 때 남자도 출산 휴가를 가서 그 부인과 함께 아이를 잘 길러야 되는데 이용률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기호 2번 국민의힘 이성심 후보 1분 30초 드립니다. 저는 배우자 출산 휴가를 법적으로 보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낳고 육아를 하는데 정부가 이거는 대폭적인 어떤 정책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보는 겁니다. 우리 특히 관악구는 아까 기조연설에서 얘기한 것처럼 전체 출산율 0.72명에 0.38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 관악구에 작년 한 해 1,500명 정도밖에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관악구 인구가 아마 48만 정도 됐는데 이렇게 되면 결론적으로 대한민국은 소멸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가 정책적으로 모든 것을 만들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배우자, 남자들이죠. 아빠의 출산 휴가도 법적으로 보장해 줘야 되고 거기에 더불어서 아이들, 그러니까 출산해서 만 3세까지는 엄마가 꼭 길러줘야 합니다. 이렇게 길러줄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제시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최저임금에 준하는 200만 원씩을 3세까지는 이렇게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에 대한 정부 대책,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고요. 제가 국회의원 되면 이것에 대해서는 앞장서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기호 2번 국민의힘 이성심 후보가 보충 질문해 주시죠. 질문 시간 30초입니다. 네, 정태호 후보님께서도 이제 출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전폭적인 어떤 정책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2006년부터 17년간 사용한 매년 사용한 출산에 관한 예산이 380조 원입니다. 이거 매년 보면 한 22조 5천억 정도를 썼습니다만은 계속 출산율은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대책, 왜 이런 문제가 생겨나요? 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후보 1분 30초 이내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까 아빠 출산 휴가가 제도적으로 도입이 안 돼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미 이거는 2007년도에 도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제도는 있는데 이것이 제대로 활용이 못하고 있는 이유, 원인을 잘 분석해서 해답이 뭔지를, 해결책이 뭔지를 제가 질문을 드렸던 거고요. 그거에 대한 답변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제도는 도입이 돼 있기 때문에 새로운 도입의 문제는 아니다. 다만 이거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가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 당이 저출산 문제에 대한 대책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최근에 저희 당하고 국민의힘하고 같은 날 저출생 대책을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걸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분명히 차별점이 있습니다. 저희들 정책의 핵심은 뭐냐면 기존의 부모 중심의 대책을 발표했다면 이번에는 저희들은 아이 중심의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관점을 태어난 아이는 국가가 책임을 지고 키운다. 이 정책을 저희들이 발표했습니다. 그 중에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은 출생 기본소득이라는 제도입니다. 이 출생 기본소득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아동수당을 직업 연령을 확대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18세가 됐을 때 자립할 수 있는 그런 펀드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아이들이 성장 과정에서 그리고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 자립할 수 있는 그 기반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부모님들의 부담이 자연스럽게. 네, 자 답변 시간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후보자들의 공약을 들어보고 각 후보자의 공약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국가 차원의 공약과 지역 차원의 공약을 구분지어서 발표할 시간을 드릴 텐데요. 먼저 국가 차원의 공약부터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후보자별 공약 발표 시간은 2분이고 상대 후보는 공약에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질문 시간은 각 30초, 답변 시간은 각 1분 30초입니다. 앞에 타이머 잘 확인하면서 시간을 엄수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먼저 기호 2번 국민의힘 이성심 후보의 공약 발표가 있겠습니다. 시간은 2분입니다. 저는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 원칙 규정을 마련하겠습니다. 국회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를 상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에 대한 특권을 포기하겠습니다. 저희 이 관악구는 특히 관악을은 난곡선 경전철 문제가 매우 심각합니다. 이건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대방역에서 신림역 구간을 철도 지하화하여서 해당 공간에 스마트 수원공원을 조성하겠습니다. GTX-D 노선을 신림역 통과 추진을 꾸준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혁신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의 용도 지역제를 서울시가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에 비중을 둔 서울시 2040 도시기본계획에서 서울의 20년 뒤 미래 모습을 담은 밑그림을 그렸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내용 중 손꼽히는 것은 기존 용도 지역제에서 복합 용도제로의 대전환입니다. 그러니까 단일 용도에서 복합 용도로 도시계획이 전환됐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복합적인 개발이 가능한 선진국형 기법인 비욘드 조닝을 통해 우리 관악구의 재개발 재건축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하여 서울시와 함께 관악구의 대개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리고 신림동에 서울 창업허브센터를 조성하고 정부가 추진하는 5년간 딥테크 스타트업 1000개를 대상으로 이전을 투입하는 국가주도 초격자 프로젝트 계획에 말맞추어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관악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는 기회를 삼겠습니다. 다음은 출산 축하금 3천만 원 지원과 반값 산후조리원 유치하겠습니다. 부모급여 만 3세까지 매월 2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네, 기호 2번 국민의힘 이성심 후보의 공약을 들으셨습니다. 이성심 후보 공약에 대해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후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시간 30초입니다. 난곡선 얘기를 하셨는데 경전철 난곡선과 관련해서 지금 예비 타당성 조사에 들어가 있는 것은 잘 아실 텐데요. 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시키는 게 저로서는 가장 중요한 과제이고 정말 절실한 마음으로 대응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 여당에서 실제로 대통령 공약이었고 서울시장 공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적극적이질 않습니다. 대책이 뭔지 여쭤보겠습니다. 네, 기호 2번 국민의힘 이성심 후보 답변해 주시죠. 답변 시간 1분 30초입니다. 아마 그 정태 후보께서 지난 21대 그 토론회 때 2025년도에 반드시 경전철을 착공하겠다 그랬습니다. 난곡선을. 근데 지금 착공되지도 않고 있고 지금 현재 예타에 걸려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반대로 2022년도에 착공하시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착공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만약에 제가 국회의원이 되면 지금 예타를 통과하지 못한 이 문제를 대통령의 예타 면제라든가 아니면 이 난곡선을 금천하고 신도시인 시흥 3기 신도시하고 연결시켜서 예타를 통과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한 정태호 의원님께서는 앞으로 어떤 계획인지 저가 되묻고 싶습니다. 자, 답변이 끝나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 다음 순서는 사실 정태호 후보의 공약 발표 시간입니다. 그래서 해당 답변은 지금 하실 수 없고요. 일단 순서대로 일단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후보 공약 발표해 주시죠. 질문이 있는데요. 이게 국가 공약이 있고 지방 공약이 있는 걸로 저는 이 순서지에 봤는데 그렇게 구분되어 있습니까? 예,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국가 공약을 제가 말씀드리고 나중에 지방 공약을 말씀드릴 시간이 있는 거죠. 예, 있습니다. 예, 네네.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약 발표 지금 국가 공약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대한민국 지금 대전환기에 있습니다. 디지털 전환 그리고 기후 위기 전환, 기후 전환, 에너지 전환의 시대입니다. 이 시기에 대한민국이 이 대전환의 시대에 정의롭게 어떻게 전환할 수 있느냐가 되게 큰 과제입니다. 왜냐하면은 일자리가 부족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평등 문제가 더 심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몇 가지의 국가적 과제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대한민국을 세계 최고의 창업 국가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AI 시대에는 일자리가 없어집니다.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일자리를 늘려야 되는데 양질의 일자리는 창업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세계 최고의 창업 국가를 만들어내겠습니다. 탄소 중립 반드시 해내야 됩니다. 탄소 중립은 기후 위기를 대처하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탄소 중립을 못하면 대한민국 기업이 해외로 수출을 못하게 됩니다. 해외로 수출을 못하면 공장이 다 해외로 나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탄소 중립 선도 국가가 돼야 미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회적으로 불평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디지털 시대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불평등 완화를 위한 정부 정책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지역 균형 발전입니다. 지금 지방에는 산업이 사라지고 있고 지역 소멸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부산, 부울경, 그다음에 호남, 충청권을 중심으로 메가시티가 추진돼 왔습니다만은 윤석열 정부에 들어와 가지고 이것이 다 해체돼 버렸습니다. 특히 부울경은 구체적으로 협약까지 갔던 것들이 무효화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창업국가, 에너지 선도국가, 그리고 불평등 완화, 그리고 지역 소멸을 극복하기 위한 균형 발전, 이 네 가지를 공약하고 있습니다. 네. 자,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후보의 공약을 들으셨습니다. 정태호 후보 공약에 대해 기호 2번 국민의힘 이성심 후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시간 30초입니다. 정태 후보께서 창업 국가로 가야 된다. 굉장히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부자 감세를 통해서 일자리가 이제 사라졌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부자 감세라는 건 법인세 등 이런 걸 감세해서 기업이 우리나라에서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건데 결론적으로 일자리는 국가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후보 답변 시간 1분 30초입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인세 인하해가지고 경제가 살아났다라는 그 증거는 없습니다. 그거는 경제학 이론으로도 설명이 되고요. 실제로 이명박 대통령 때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때 법인세 인하했는데 그 효과가 나타났다라는 증거가 없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도 연구 보고서를 통해서 그걸 증명을 했고요. 최근에 들어서 미국의 바이든이나 영국 같은 경우에는 법인세를 오히려 28%로 높이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코로나 이후에 사회적 자산 분배가 더 양극화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너지 전환을 해내기 위해서 자금이 필요한데 그 돈을 누가 될 것이냐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이든도 28%까지 올리겠다라고 그렇게 공약을 했고 실제로 되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법인세를 통해서 인하를 통해서 경제가 산다 아니면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논리는 대단히 흑고적이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거기까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회자 공통 질문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지역적 의제에 대한 두 가지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사회자 질문 후 1분 30초의 답변 시간이 주어지고 두 후보의 답변이 모두 끝난 후에는 각 후보자가 상대 후보에게 보충 질문할 시간이 주어집니다. 보충 질문 시간은 30초이며 보충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그럼 질문 드리겠습니다. 관악구 소상공인 지원 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잘 듣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악구는 경제 인구 96% 이상이 소상공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코로나19도 간신히 버틴 소상공인들이 최근 고물가와 인건비 및 임대료 상승, 고금리 속 경기 침체로 인해 요즘은 더 힘들다고 하소연합니다. 관악구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근본적 자립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당 답변 시간 1분 30초입니다. 먼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예, 소상공인은 우리 관악구의 경제의 95%를 차지합니다. 그야말로 소상공인이 행복해야 관악구가 행복합니다. 그런데 소상공인은 코로나의 가장 최대 피해자였습니다.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우선은 부채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고정 비용의 문제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매출을 확대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부채 문제는
코로나 때 정부가 행정명령으로 영업을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 놓고 돈을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이자가 올라갔습니다. 금리가. 그러면 정부가 지금 시점에 와서는 부채 탕감을 하든지 이자율을 확 대폭 줄여주든지 해서 해결을 해줘야 됩니다. 정부가 소극적입니다. 두 번째로 고정비용. 코로나 이후에 에너지 비용이 급상승했습니다. 전기와 가스비가 거의 40% 이상 폭등했습니다. 정부가 에너지 바우처 제도라는 걸 통해서 20만 원을 지원해 줬습니다만 턱없이 부족합니다. 매출 확대입니다. 지역 상품권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가장 좋은 수단이 지역 상품권을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정부가 올해 예산에서도 지역 상품권 예산을 제로로 만들었었습니다. 이것을 민주당의 힘으로 다시 회복을 했는데요. 그래서 부채 해결, 고정비용, 매출 확대 이 세 가지가 같이 정책적으로 이루어질 때 현재 처해 있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특히 관악구는 이 점에서 관악형 지역 상품권을 통해서 소상공인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기호 2번 국민의힘 이성심 후보 1분 30초 이내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며칠 전 부가세 5% 한시적 인하를 한동훈 위원장이 정부에 강력히 건의한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그 지역 물가 상승에 대한 주민들의 걱정으로 제가 이거를 5% 한시적 인하를 체인지벨트 후보들과 기자회견을 통해 최초로 건의한 것입니다. 지금 정태호 후보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관악구는 96%가 소상공입니다. 그런데 지원 대책이 굉장히 미미합니다. 여러 가지 어떤 정책적으로 예산을 갖다 붓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자립할 수 있는 기회는 무엇이냐? 이분들이 뭘 원하는지를 봐야 됩니다. 물론 그동안에 지원됐던 여러 가지 부분도 있습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코로나 이후에 온라인 플랫폼사들이 활성화되고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온라인 플랫폼사에 대응하려면 정보와 교육이 필요한데 이런 정보와 교육이 전무합니다. 그래서 소상공인들에게 이런 교육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정부가 만들어주고 이런 시스템에 근거해서 이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온라인 상품권을 지역화폐처럼 어떤 가게에서든지 그러니까 소상공인이면 어떤 가게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줘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전법에 사용하는 신용카드 사용액 을 대상으로 50% 소득공제도 적용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두 분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후보들의 보충 질문과 답변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후보 보충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30초 드립니다. 좀 내용이 다릅니다만은 새출발 기금을 공약으로 하셨더라고요. 맞는지 모르겠는데 저 공약집에서는 봤습니다만은 근데 이 새출발 이 기금이 이 조정을 약정을 하면은 1년 동안 등록이 돼 가지고 카드도 발행이 안 되고 이 신용에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오히려 그게 그래서 새출발 기금을 이용하는 사람이 줄어들고 있어요. 대책이 뭔지 한번 공약을 하셨으니까. 네, 기호 2번 국민의힘 이성심 후보 1분 30초 이내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새출발 기금에 대해서 공약은 했습니다만은 자세하게 더 연구까지 하지는 못했습니다. 기간이 짧아서. 하지만 새출발할 때 이분들이 이제 사업이나 기업을 점포를 운영하다가 어려움을 겪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코로나 위기나 이런 얘기를 통해서 많은 대출을 받고 그 대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서 이분들이 파산됐거나 이런 분들에게 다시 출발할 수 있는 기회는 분명히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자립할 수 있는 기회에 대해서는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 깊이 있는 제가 내용에 대해서는 연구를 하지 못해서 여기까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시간이 40초가량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소상공인들이 이제 자립할 수 있도록 이제 우리 정태호 후보께서는 지난번에도 상권 르네상스를 통해서 예산안 80억을
뭐 이렇게 가져오셔서 상권을 서울 상권을 서울의 중심 상권으로 부활시키겠다고 했는데 이런 중심 상권으로 부활이 가능한지 저는 이런 정책이 사실은 필요한 것인지 예산에 낭비는 없는지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특정 상권에만 이런 예산이 쓰여지면 다른 상권 오히려 어떤 그 소외되는 이런 부분이 있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셨는지 말씀 여쭙고 싶습니다. 자, 계속해서 기호 2번 국민의힘 이성심 후보의 보충 질문 시간입니다. 30초 계속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정태 후보께서 이제 부채 탕감을 해주는 부분이 이제 정부가 소극적이다 이랬잖아요. 그다음에 뭐 에너지값이 폭증하고 지역 상품권을 만들어서 이런 것을 해소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지역 상품권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관악구도 지금 금년에 아마 350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런 걸로 가능한지 그거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후보 1분 30초 이내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청와대 일자리 수석을 하면서 그때 지역 전국에 자영업 하시는 분들하고 전문가들이 파견된 전문가들하고 소상공인 자영업 대책을 함께 만들었었습니다. 그때 그 자영업 하시는 분들의 제일 요구 사항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카드 수수료 인하하는 거하고 지역 상품권을 발행하는 거였습니다. 그때 중앙정부가 지역 상품권 발행을 재정 지원을 안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홍남기 부총리를 제가 설득을 해가지고 지역 상품권을 처음으로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큰 효과를 거둔 게 언제냐면은 코로나 시기였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정확한 숫자는 뭐 제가 지금 기억을 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거의 30조 원 가까이가 지역 상품권이 발행이 돼가지고 소상공인 자영업 하시는 분들에게 큰 힘이 됐습니다. 그리고 가장 구체적인 사례로 군산시가 GM 코리아가 그 파업으로 그 회사를 폐쇄를 하게 됐는데 그때 강임준 군산시장이 지역 상품권을 발행해가지고 지역 경제 특히 소상공인 지역 경제를 살리는데 큰 기여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실정 근거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지역 상품권이 결국 지역 경제 회복에 그리고 소상공인 경제에 큰 도움이 된다라는 확신을 가지게 된 거고 또 그것의 확대를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관악구도 그 점에서는 똑같은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관악을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에도 역시 지역 현안에 대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관악구 강력 범죄 대응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해 발생한 신림역 칼부림 사건과 연이어 발생한 관악산 생태공원 등산로 살인 사건으로 관악구민들은 관악에 대한 이미지 실추를 안타까워하고 있고 또 동종 범죄 발생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관악구민들이 범죄의 공포로부터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방안과 아울러서 관악구 이미지 개선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당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이번에는 기호 2번 국민의힘 이성심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7월 22일 오후 2시쯤 신림당 4번 출구에서 묻지마 칼부림이 일어났습니다. 피의자는 조선이고 1990년생으로서 33살입니다. 이 친구는 폭력 전과 3범입니다. 17범입니다. 부모는 있으나 교류가 없고 주로 할머니와 살았으며 성인이 된 후에는 이모 집에서 주로 생활했다고 합니다. 조선은 폭력상해를 포함한 전과 3범이고 소년부 송치 전력이 14건이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23년 8월 17일 오전 관악산 생태공원 살인사건은 최윤정으로서 1993년생입니다. 이건 성폭행을 했는데요. 이 친구도 군복무 중 소총을 휴지한 채 무단 탈영했었습니다. 그리고 우울증 진단을 받았으나 치료를 거부한 채 은둔형 애토리로 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그 이상동기 범죄의 형태가 48%가 정신병력의 케이스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사회적으로 방치되어서 경제적 고립과 유대 관계가 없는 빈곤층이 이런 범죄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빈곤층의 아이들이 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내야 되고, 조선처럼 어려서부터 폭력성을 보이는 피해자들을 격려하고 교육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한 제도가 마련되어서 사회적 불안감을 해소하는 정책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다음으로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후보 1분 30초 이내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선은 지난번 불행한 사건으로 우리 주민들의 안전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이 지역 정치인으로서 죄송한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고요. 세 가지 접근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나는 이상 동기 범죄, 소위 말하는 묻지마 범죄 현상에 대해서 국가적 차원의 대응을 어떻게 나갈 것이냐. 두 번째는 우리 지역 차원에서 앞으로 이런 상황들이 언제든지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지역 차원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예방할 것이냐. 세 번째로는 그로 인해서 얕은 안 좋아진 우리 그 지역 이미지를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의 문제인데요. 우선은 이상동기 부분에서는 정부가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인 정책을 해야 되는데, 정부가 제가 보기에는 특히 윤석열 정권에 제가 보기에는 국민 통합이라는 용어를 제가 쓴 거를 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정부가 국민들 간의 적대감들을 더 심화시키고 있다. 일본이나 미국, 저 영국 같은 경우는 외로움을 달래는 그런 부서까지 만들어가지고 적극적인 대책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과 관련해서는 치안 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순찰을 강화하고 있고 산악 순찰대까지 만들었습니다. 지역 이미지와 관련해서는 저는 관악 브랜드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악구를 대한민국의 실리콘밸리로 만든다는 그런 비전, 또 그것을 실제로 가시화시키는 걸 통해서 관악구가 희망의 도시다라는 것을 전국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보충 질문과 답변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기호 2번 국민의힘 이성심 후보가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시간은 30초입니다. 이게 국가적 차원에서 국민 통합이 필요하다 그랬고요. 외로움을 달랠 수 있는 이러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그랬는데, 윤석열 정부는 2022년 5월 달에 출범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어떤 이상적 행동을 보이는 범죄가 지금 일어난 건 아닙니다. 오래됐습니다. 그러면 예전에 그러면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부분에서 정책적 접근을 어떻게 했는지요? 네, 자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후보 1분 30초 이내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재인 정부에서는 국민 통합이라는 것을 아주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국가 비전은 혁신적 포용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 국민들 간의 여러 가지 위화감들을 줄일 수 있는 그런 포용적인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들을 제시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윤석열 정부에 들어와 가지고 정말 저는 그 대통령의 발언의 한마디 한마디를 되게 유심히 봅니다. 제가 청와대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대통령의 용어는 특별해야 됩니다. 그런데 카르텔이라는 용어를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거는 국민을 범죄시하는 얘기입니다. 무슨 R&D 카르텔, 무슨 학원 카르텔, 검사들이 쓰는, 물론 이제 학술적 용어이기는 합니다만은 이거는 국민을 대상화하고 범죄시하는 그런 용어거든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 통합이라는 용어를 몇 번 쓰는지를 한번 제가 참모들한테 한번 시켜도 봤습니다. 근데 몇 번인지를 셀 수조차도 없더라고요. 하여튼 그래서 대통령의 그런 국민 통합을 위한 노력, 심지어 야당 대표도 안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본인의 대선 경쟁자였고, 그다음에 또 야당의 그 지지자들이 있는데 그거는 국민을 무시하는 거거든요. 대통령의 그런 노력이 국민 통합을 이끌어내고 이런 묻지마 범죄를 줄이는 데도 기여한다,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번에는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후보 보충 질문해 주시죠. 30초입니다. 예, 저는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는데 국민 안전에 대한 그 개념이 있는지 늘 의문입니다. 첫 해에 이태원 참사가 있었고요. 제가 현장에 직접 가봤습니다.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었고요. 그다음에 오송 참사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해에 벌어진 일이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소위 정치적 책임이라는 용어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기호 2번 국민의힘 이성심 후보 1분 30초 드립니다. 물론 그 정부의 책임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치권의 책임도 크다고 봅니다. 저도 관악구에서 오랫동안 의정 활동을 하면서 관악구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안이나 문제점을 예산을 통해서든 업무 보고를 통해서든 정책을 통해서든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일을 계속 꾸준히 해왔습니다. 그렇다면 야당은 문제가 없었느냐?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야당의 국회의원이 180석 정도 됩니다. 이 많은 180석을 가진 국회의원들이 이러한 정책적 문제를 사전에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대안이나 문제점을 지적했느냐.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가 여야 할 것 없이 국민의 민생과 안전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지 집행부니까 어떻든 대통령이 속한 정부에서만 책임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하고 싶은 일을 정말 어떤 예산을 내놨던 어떤 법안을 내놨던 정책을 내놨던 간에 야당이 지켜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걸 통과시켜주지 않고 있습니다. 발목만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도 결론적으로 보면 국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좀 반성을 해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22대 국회는 이러한 국민을 위한 일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제가 국회에 출마하게 됐습니다. 네, 이번에는 후보자들의 지역 차원의 공약을 들어보겠습니다. 각 후보자별 공약 발표 시간은 2분이고 상대 후보는 공약에 대해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질문 시간은 각 30초, 답변 시간은 각 1분 30초입니다. 앞에 타이머 잘 확인하시고요. 시간을 엄수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후보의 공약 발표가 있겠습니다. 시간은 2분입니다. 예, 저는 관악구를 특별하게 만들고 싶습니다. 그 특별하게 의미는 관악구 주민이 가지고 있는 꿈을 이루는 곳으로 만들고 싶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관악구의 경제 지도를 바꾸는 것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관악을 통째로 바꾸자고 했을 때 그 첫 출발이 경제였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최고의 창업 벤처 단지로 만들겠다는 것이고 이것 한국판 실리콘밸리입니다. 신림 상권 르네상스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관악형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관악구의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로 희망을 주는 관악구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광주형 일자리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광주의 젊은 분들에게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경험을 관악구에서 이루고 싶었습니다. 교통 지도를 바꾸는 것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경전철 신림선 마침내 개통했습니다. 처음부터 함께 했었습니다. 그리고 마치 준공했고요. 이제 경전철 난곡선 남아 있습니다. 제가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GTX D 노선이 드디어 신림역이 포함이 됐습니다. 이거 이루어지면 관악이 특히 신림역이 서남권의 교통 요지로 바뀝니다. 그리고 주거 환경 확실하게 바꾸고 있습니다. 그 어려웠던 강남 아파트 재건축 완성했고요. 삼성동 재개발 지금 착실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속 통합 계획이 우리 관악구에 4군데가 지정이 됐습니다. 도림천이 올 중반이 되면은 관악산까지 이어집니다. 우리 주민들의 좋은 휴식 공간으로 발전될 것이고 문화가 넘치는 관악구가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최종적인 목표는 관악구를 특별하게 그리고 관악의 꿈이 이루어지는 관악을 만드는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후보의 공약을 들으셨습니다. 정태호 후보 공약에 대해서 기호 2번 국민의힘 이성심 후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시간은 30초입니다. 교통 지도를 바꾸시겠다고 얘기했었습니다. 교통 지도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와 관악을 특별하게 만드시겠다고 했고요. 또 관악을 통째로 바꾸시겠다고 지난 선거 때도 얘기하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후보
답변 시간 1분 30초입니다. 네, 통째로 바꾸겠다는 내용은 조금 전에 제가 다 말씀드렸고요. 교통지도 바꾼다라는 것도 역시 아까 말씀드렸듯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경전철 난곡선과 관련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2010년도에 오세훈 시장 때 난곡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국민의힘 정부 기간 동안에 아무 일도 안 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2019년도에 재정사업으로 전환해가지고 2년 만에 예비 타당성 조사까지 끌어올렸습니다. 2022년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오세훈 시장 다 공약했습니다. 제가 문재인 정부에서 예비 타당성 조사까지 끌어올렸는데 그야말로 마지막 단계까지 온 겁니다. 근데 윤석열 정권에서 약속도 하고 공약까지 했는데 전혀 그 이후에 진척이 없습니다. 2년 동안에 그렇게 숨가쁘게 우리가 해낸 건데 오히려 윤석열 정권과 오세훈 시장에 와가지고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저는 오히려 이성심 의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집권 여당이 됐는데 이거 어떻게 하실 건지 오히려 역으로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예비 타당성 조사 반드시 통과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이번에는 기호 2번 국민의힘 이성심 후보의 공약 발표 시간입니다. 시작해 주시죠. 저는 그 관악산 입구 중심의 관광 특화 타운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이게 관악산 입구는 그 관악산을 이용하는 등산객이나 관광객들을 많이 유치할 수 있는데요. 이게 특화 타운이 되지 않고 먹거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문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쉬어가지 않고 안양으로 넘어가거나 아니면 지하철 타고 단도로 빠져버리는 이러한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악산 중심의 관광 특화 타운을 조성해서 관악의 경제 활성화를 돕는 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관악구는 공영 주차장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런 공영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여서 주민들이 공영 주차장 확보로 인해서 경제가 살아나고 지역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고 정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악구는 접근성이 용이한 공원이 너무나 작습니다. 그래서 이런 접근성이 용이한 공원을 많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접근성이 용이한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만 이제 인구도 줄고 있고 또 서울시의 예산을 가져와서 소규모 공원, 거기서 공원에서 어르신들이 같이 논의하고 또 모여서 여가 활동도 하고 운동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리고 우리 관악구에는 청소년 문화시설이 너무 열악합니다. 청소년 문화시설 펀 그라운드를 설치해서 청소년들이 마음 놓고 뛰어놀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호 2번 국민의힘 이성심 후보의 공약을 들으셨습니다. 이성심 후보 공약에 대해서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후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시간 30초입니다. 예, 공영주차장 그는 지금 관악구청에서 중장기 계획을 세워가지고 동별로 지금 착실하게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난곡선 또 얘기를 한번 말씀드려야 되겠는데 공약 중에 이성심 의원님 공약 중에 예타 면제를 하겠다 이런 공약이 있더라고요. 난곡선 관련해서.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희들이 시의원을 통해서 질의한 결과 보면은 서울시는 예타 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나옵니다. 이걸 모르고 공약을 하신 건지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네. 자, 기호 2번 국민의힘 이성심 후보 답변해 주시죠. 답변 시간 1분 30초입니다. 물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영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모든 관악구의 시설들을 하는데 중장기 계획을 꼭 세우지는 않아요. 끼워 넣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관악구의 그 부족한 공영 주차장을 서울시비를 많이 들여서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아마 관악구가 그런 부분에서는 소홀한 부분이 많습니다. 조금 전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관악구 예산이 1조 정도 됩니다. 1조 정도 되지만 우리 관악구의 우리 관악구 세입은 아마 1,700억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많은 예산이 서울시와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받습니다. 관악구 경제가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영주차장은 빠른 시간 안에 건설해야만이 경제활동이라든가 주거하는 환경을 개선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제 공약 중에 예타 면제를 하겠다. 면제 대상이 아니다. 대상을 만들면 됩니다. 이게 없는 길을 만들어서 길을 내는 거잖아요. 길을 만들어서 교통의 약자인 난곡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교통복지 차원에서 이걸 꼭 해야 된다고 보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각 후보자의 공약과 그리고 공약에 대한 질문과 답변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이제는 토론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각 후보께서는 앞선 토론에서 미진했던 부분이 있다면 보충 발언과 함께 또 유권자에게 당부의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시간은 후보자마다 1분 30초씩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호 2번 국민의힘 이성심 후보부터 마무리 발언해 주시죠. 존경하는 관악구민 여러분, 정치에 처음 입문했던 날의 초심을 돌이켜 생각해 봅니다. 주민들의 작은 민원 하나 해결할 때 기뻐해 주시는 주민들을 보고 큰 보람과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정치를 하며 어려운 일도 많았습니다만 주민의 믿음과 응원으로 여기까지 성장해 왔고 제가 가장 힘든 순간에도 주민께서 저에게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모든 신뢰와 사랑에 보답해야 합니다. 저 이성심이 하겠습니다. 저 이성심, 정치의 혁신과 관악 공동체의 미래를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구호뿐만이 아닙니다. 일하는 정치, 실천하는 정치 문화를 만들겠습니다. 끊임없는 혁신을 추구하면서 관악 발전에 앞장서겠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저 힘있는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 후보입니다. 제가 앞에서 내세운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힘있고 준비되어 있고 열정 있는 저 이성심을 선택해 주십시오. 한 정당이 오랫동안 집권하면 관악 발전의 미래는 없습니다. 1988년부터 9명의 국회의원 중 단 1명이 국민의힘이었습니다. 관악이 발전하려면 경쟁을 시켜야 합니다. 이제 바꿔주십시오. 네, 이어서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후보의 마무리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예, 남곡선 예타 면제 말씀하셨는데 서울시는 불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이성심 후보님은 된다고 얘기를 하시니 누구 말을 믿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뭐 예타 면제 할 수 있으면 정말 대찬성입니다. 꼭 해주시길 바라고요. 제가 매주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매주 민원의 날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100회 이상을 해왔고요. 약 600여 명의 민원인을 뵀습니다. 제가 내린 것은 저에게 다가온 것은 힘들고 어려운 분들에게 조금만 위안이라도 될 수 있다면은 정말 이 정치를 제가 소명으로서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분들은 저에게 말을 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위로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위로될 수 있는 정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관악의 변화가 시작이 됐습니다. 꽃을 피우고 싶습니다. 4월 5일과 6일 사전투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4월 10일 본투표가 있습니다. 국민이 승리하고 관악 주민이 승리하는 날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를 정의롭게, 관악을 특별하게. 기호 1번 정태호입니다. 승리의 날에 함께 만납시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토론의 마지막 순서인 두 후보자의 마무리 발언까지 모두 들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앞으로 4년간 국민의 대표로 일할 적임자를 찾는 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선거일까지 남은 기간 후보들의 정책과 비전 꼼꼼히 살펴보시고 4월 5일과 6일 사전투표일 그리고 4월 10일 선거일에 현명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토론회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홈페이지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두 후보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토론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관악구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관악구 을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